아무튼 요 로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왜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니까 맞겠지. 라는 느낌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여기 보시면 어디 보자.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당장은 외우기 좀 힘들겠지? 여기 다음 시간까지 외워놔야 되는 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잠깐만. 한 번에 나온 걸로 찾아줄게. 여기 아마 뒤쪽에 있을 거야. 23쪽에요. 23쪽에 이제 여기 로그 정리해놓은, 공식 정리해놓은 페이지가 있걸랑? 여기서 어디를 체크하냐면, 구조라고 해서 빨간색 박스 나온 거, 로그의 성질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4개의 로그 계산 공식이 있거든요. 23쪽입니다. 23쪽. 4개 공식 별표 쳐놓고 얘네를 이제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미체 변환 공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미체 변환 공식 찾았어요? 얘 2개. 1번, 2번.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주요 로그 공식에 3개 있죠. 얘네 3개. 중에 마지막 건 빼도 돼요. 3번은 뭐 필요 없어요. 굳이. 1, 2, 3, 4, 5, 6, 7, 8, 8개가 지금 여러분 외워놓고 있는 게 요번 단원에 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안 그러면 좀 힘들 수 있다, 로그는. 일단 계산법부터 외우고 들어가기 편하다. 자, 이 악명 높은 로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가 도대체 누구길래? 얘가 뭔데 배우지? 부터 한번 이 친구의 존재의 어떤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죠. 요번 단원이랑 지수랑 합쳐만 여러분들이 합쳐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게 이제 뭘 뜻하냐면 이런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식을 정리하고 싶은 거야. 내가 x의 세제곱이 8입니다 하고 던져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야 뭐 암산으로 응 이해해요 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까 앞단원 지수에서 거듭제곱 근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왔죠. x는 8의 세제곱 근입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2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 내가 값을 알 수 없는 x라면 얘가 10이래. 그러면 x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x 값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뭘 쓰면 돼요? 10의 세제곱근, 그치? 세제곱근 10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해서 x를 나타내거나, 그치? 그게 아니면 이런 계산 봤어요? 양변의 3분의 1제곱을 하는 계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양변을 제곱하거나 세제곱은 많이 해봤는데 3분의 1제곱은 처음 보죠. 근데 가능해. 이렇게 하면은 x라는 친구에 뭐만 남아? 1제곱만 남지. 그치? 여기는 10의 3분의 1제곱이 그냥 남고 얘입니다 하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1단원에서 얘를 배우고 온 거야. 밑이 누군지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왔어요. 이번에는 로그에서는 뭘 배우느냐? 지수 자리에 내가 주목하고 싶은 문자나 값이 있을 때 걔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2의 x제곱은 8입니다. 그럼 이 위아래 식은 이제 마치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식은 밑이 누군지 우리가 집중해서 식을 바꿨기 때문에 지수법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다. 지금은 내가 주목하고 싶은 값이 지수에 있어. 얘가 누구야? 를 물어봐. 당연히 선생님 누가 고릅니까? 3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산할 수 있는 값들이 아마 금방 할 수 있겠다만, 만약에 아까처럼 내가 알 수 없는 값이 나와. 2의 x제곱은 10입니다. 그래서 x가 누군데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수학적 약속 선에서
한도 내에서는 이 x가 누군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x의 세제곱이 10입니다를 나타내기 위해 거듭제곱 끈 기호를 혹은 이 지수 기호 3분의 1제곱 기호를 썼던 것처럼 얘도 x가 누구야? 라는 질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래서 로그라는 기호를 만든 거예요. 지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로그는 지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지수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봐요. 이쪽으로 돌아가. 로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로그라는 기호 옆에 조그만하게 써져 있는 숫자, 밑이라는 숫자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옆에 좀 커다랗게 적혀 있는 진수라고 하는 숫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로그 값을 표현하기 위해선 밑과 진수라는 애들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로그의 표현법이거든. 얘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걸 떠올려주시면 돼요. 밑이라고 하는 친구를 얘를 밑을 을이라고 해야 되나? 밑을 몇 번 제곱을 해야 진수가 됩니까? 라는 기호예요. 밑을 몇 번 제곱을 해야 진수가 됩니까? 라는 기호가 로그의 의미가 돼. 2를 몇 번 제곱해야 8이 됩니까? x번 제곱하면 8이 돼요. 라는 식이지. 그치? 내가 여기에서 이제 x만 남겨놓고 이 친구를 로그로 바꿔 쓰고 싶으면은 밑, 2라고 하는 밑을 몇 번 x번 제곱하면 8이 되는지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다가 로그하고 읽을 때는 2의 8이라고 읽거든요. 로그 2의 8이라는 이런 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 밑을 몇 번 제곱해야 x번 제곱하면 얘가 되느냐? 3번이죠. 맞냐? 밑을 3번 제곱하면 8이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얼마예요? 3이요. 라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이 로그 기호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 매번 로그 값 우리가 계산할 때마다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수업할 때 저렇게 매번마다 해석하라고 하진 않아. 물론 처음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로그 2의 8이 누구예요? 그러면 밑을 8로 만들려면 3번 제곱해야 되니까 얘는 3이요. 이렇게. 처음엔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 가면은 조금 우리가 간편하게 로그 값을 지수에서 바꿀 수 있어요. 잠깐 연습만 먼저 해보고 말을 마저 할까? 자, 이런 게 나온 거야. 읽을 때는 로그 5에 25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의미는 5를 몇 번 제곱해야 25가 돼요? 라는 뜻이야. 2번이죠. 이렇게요. 한 번 더. 로그 2에 32가 있어. 2를 몇 번 제곱하면 32가 되냐는 뜻이야. 5번. 만약에 이 진수라고 했죠. 진수 자리에 소인수 분해가 됐으면 더 개꿀이야. 3을 몇 번 제곱해야 3의 20제곱이 돼요? 20번.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하. 이제 로그에 우리가 사용법만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계산들 있잖아. 정말 놀랍게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해놔. 이 친구들은 지수의 계산과 정확하게 역연산입니다. 지수는 몇 번 제곱하시오라는 심플한 계산이고요. 그치? 얘는 결과를 던져주고 결과가 나오려면 진수, 결과가 나오려면 몇 번 제곱해야 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수의 계산과 로그의 계산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 정확하게 연산 순서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밑을 알아맞출 것이냐 지수를 알아맞출 것이냐 이 과정 자체가 역연산이야. 그러면 내가 봐봐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거 이왕 쓸 거면 제대로 써야겠다. 이거 푸실 때
이항하죠. 이거 이항하면 넘어가면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5의 역연산인 플러스가 됩니다. 이항을 하면 역연산이 돼요. 빼기는 덧셈이 돼. 곱하기는 뭐가 되냐? 여기 곱하기 2잖아, 그지? 곱하기를 넘기면 뭐가 되냐? 곱하기의 역연산인 나눗셈이 됩니다. 10 이렇게, 그지? 나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합성함수와 역함수별 또 설명을 하거든?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배우신 분들, 특히 나한테 배우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F3은 6입니다. 여기서 F라고 하는 연산을 이항하면 F가 하나의 함수 아니냐? 함수의 역연산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됨. 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들어봤어요? 넌 들어봤지? 그렇지? 넌 들어봤지? 이항하면 넘어가는 순간 해당 계산의 역연산이 돼. 로그와 지수가 역이기 때문에, 역연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가 가능하냐면 앞으로는 이 친구의 의미를 파악해서 2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를 이항하냐면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거야. 누가 넘어갔어? 누가 이항됐죠 지금? 여기 비교해 보세요. 누가 넘어갔죠? 5가 넘어갔어. 지수의 계산 중에 이 미친 5가 넘어가요. 그러면 왼쪽엔 2만 남고, 맞냐? 지수가 누구의 역연산이라고? 로그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5가 넘어가면 로그의 밑자리로 5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지수를 이항하면 로그, 로그를 이항하면 지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시면 계산할 때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얘도 잠깐 보실래요? 5가 아니지, 잘못 썼지. 2의 5제곱은 32예요. 지수의 계산이야. 그치?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지수 계산 밑을 넘겨버리는 거야. 그럼 왼쪽은 5가 남아. 넘어가서 2가 뭐가 돼? 로그로 변한다. 지수의 밑은 이항하면 로그의 밑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거꾸로도 갈 수 있지. 이번엔 얘로 가볼게. 로그의 밑이 3이잖아, 그지? 얘를 이항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지수의 밑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로그와 지수 이항하면 왔다 갔다 바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봐봐.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걸로 얘를 구하겠다 그러면 의미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2를 x번 제곱하면 10입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로그로 쓸 때 2라고 하는 수를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번 제곱해야 됩니까? x번 제곱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조금 천천히 브레이크 걸리면서 넘어가는 표현이라면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면 저렇게 우리가 조금 오래 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뇌 비우고 뭐가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 지수네요. 넘기면 돼요. 밑을 넘기면 왼쪽엔 x만 남고, 그렇죠? 한번 밑에 깔린 친구는 넘어가서도 밑에 깔립니다. 로그. 밑이 2인, 그리고 진수가 10인 로그가 돼요. x는 얘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 해석할 때는 아까처럼 우리가 읽고 의미를 파악해서 해석을 하지만 계산은 이항이 빠르다. 이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돼. 즉 로그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정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이 지수요, x근, 지수 자리는 x가 누군지 우리가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로그라는 표현이다. 여기는 지수요, 여기는 로그요. 로그의 결과는 항상 지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 이런 구조라는 거야. 1단원은 요걸 배웠던 거고 2단원은 얘를 넘겨서 로그의 밑으로 넘어와. 요 모양으로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제 바꿔가면서 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 2 나오는 문제들이 연결돼 있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얘가 로그, 그리고 로그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요. 뭐 한번 연습해 볼까? 여기 아마 1번 문제 있을 건데 유제 1-1번에 16페이지거든요. 쓱 보세요. 눈으로 쓱 보시고 2의 4제곱은 16이야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로그를 사용해요, 나타내어라 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의미를 가지고도 쓸 수 있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특제 비법을 사용해서 이거 지수의 밑을 넘겨요. 그러면은 4는 이렇게 로그 2의 16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가 로그로 바뀐다. 그리고 해석해도 되겠지. 2를요 16으로 만들면 4번 제곱해야 합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수에 있는 숫자들은 지수 법칙으로만 건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로그로 바꾸면 이 상태로 덧셈, 뺄셈, 곱셈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로그라고 하는 친구는 평상시엔 많이 안 쓰이고 그 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막 3회 막 2000제곱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친구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커. 아마 3회 2000제곱은 뭐 저기 우리가 컴퓨터로 써도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죠? 끝도 없이 나올 거야, 숫자가. 1년이 뭐야? 평생 가도 못 쓰지. 엄청 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쯤 할까? 몇 자리 수일까? 예측할 때. 이런 로그를 쓴다고. 로그는 지수 담당 일진이야. 지수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야, 로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 복잡변수 큰 수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계산들은 보통 로그가 들어간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 천문학적 계산에 로그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쵸? 천문학과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위가 10만, 100만, 억 단위로 올라가죠. 그럴 때 로그가 많이 쓰여요. 평상시엔 많이 안 써요. 다음 2-1번도 한번 보세요. 1-2구나. 1-2번도 한번 보세요. 로그 4에 32라고 적혀 있는데, 그치? 와, 근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로그 그 아까 공식 있지? 걔가 좀 필요해. 이놈 말고 딴 거 먼저 하자. 아니야, 해보자, 그냥. 공식 없이도 내가 할 수는 있어. 해볼게, 그냥. 노란색이잖아. 원래 공식으로 하는 게 빠르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로그 4의 32.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다가, 이거 의미 해석만 가지고는 얼마인지 우리가 못 구합니다. 그죠? 왜냐면, 4를 몇 번 제곱해야 32인지 물어보는 건데, 몇 번 제곱해야 돼? 2번 제곱하면 16이야. 3번 제곱하면 64잖아. 안 나오는데요? 그죠? 오이씨, 얼마예요? 알 수가 없는데? 그치?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라 이번엔 뭐 한다? 아까 제가 알려준 대로 얘를 그냥 넘겨보시는 게 빠르다.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뀝니다. 맞죠? 그치? 얘는 2의 5제곱 아니냐? 얘는 2의 2제곱의 n제곱이니까 n은 2분의 5가 돼요. 이렇게 2분의 5입니다 하고 쓸 수 있는 거지. 뭐 말이 잘 간? 이런 계산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뭐도 해보지? 1-3도 해보자. 1-3번에 3번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분수. 로그 3에 9분의 1이요 라고 지금 적혀있어. 진수가 9분의 1이야. 그게 x니까 x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계산하건 늙어 죽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얘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9분의 1은 3의 x제곱이다라는 의미랑 같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9의 역수야. 즉 9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맞냐? 정리하면 3의 몇 제곱이야? 맞냐 이렇게? 요렇게 이제 바꾸란 얘기예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입니다가 돼요. 9분의 1은 9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로그까지 넘어와서 계산이 가능한 거야. 역수는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연습을 충분히 하고 넘어오면 그나마 좀 할만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얘기만 하고 문제풀이 연습이 조금 적었잖아요. 그죠? 기본 유제만 풀고 넘어왔으니까
이런 거 하다가 중간에 헷갈리면 다 물어보셔야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제곱이야. 자꾸 까먹더라고 애들이. 로그의 정의와 쓰임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옆에 잠깐 보세요. 17쪽에 이제 로그라는 친구를 사용하기 위한 주의법이 적혀 있어요. 이런 건 조심하세요 라고. 우리가 지수 계산을 할 때 보통 지수 법칙 같은 걸 가지고 계산을 할 때 밑이 음수인 경우에 지수 법칙을 우리가 배웁니까? 안 배워요. 그죠? 지수 법칙을 우리가 쓰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밑이 양수이다 라고 깔고 가 보통 지수 법칙 쓰기 전에. 그래서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음수는 짝수번 제곱을 하느냐 홀수번 제곱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호값이 멋대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수는 더더욱 끔찍한 거. 얘는 2분의 1제곱들 유리수 2분의 1제곱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 얘 알아요. 루트잖아요. 이거 누구야? 허수가 나와. 그렇지? 그래서 허수들을 가지고 내가 이 지수 법칙을 실수에서만 통용되는 법칙을 쓸 수가 없다. 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들을 다 쓸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수 자리에 밑에는 음수를 넣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 그렇지? 음수인 경우는 따로 계산해야 돼. 이처럼 로그 역시 우리가 좀 써먹으려면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건데 그걸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얘는 뭐 자, 로그 하고 밑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고 이제 구해보십시오 라고 나왔다 치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넘기면 마이너스 2 전체의 x제곱은 4가 되어가 돼. 그치? 오, x가 2인데? 하고 이제 그 다음엔 내가 그렇다면 요 친구는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를 n이라고 치면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해. 그지? 이렇게 바뀌지 않아? 그죠? 아까 얘기했죠. 음수는 짝수제곱, 홀수제곱, 분수제곱 할 때 값이 멋대로 막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요 n이라는 친구를 정의할 수가 있다 없다? 마음대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로그는 밑에 우리가 음수를 집어넣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야. 로그를 쓸 때는 밑자리에 양수만 넣자. 이렇게. 뭐 같은 원리로 로그라고 하는 친구의 밑을 1로 잡아버리잖아? 이렇게 해놓고 x가 누군지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살짝 넘겨서 어떤 형태인지 우리 익숙한 형태로 바꿔보자. 이런 의미가 돼. 맞니? 에이? 1은 몇 번을 거듭제곱을 해도 항상 뭐밖에 안 나와요? 1밖에 안 나와. x값을 정의할 수가 있을까? 아니요. x가 누군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x값이. 이처럼 밑에는요, 1도 넣지 말자가 된 겁니다. 로그는 밑을 우리가 쓸 때는 항상 양수이면서 동시에 1이 아닌 수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라고 지금 17쪽에 써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로그 값이 정상적으로 안 나와요. 에러가 생겨요. 이렇게. 비슷한 원리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돼요. 비슷한 원리로. 자, 진수 자리에 막 이런 게 들어와 있다. 로그 2의 마이너스 4를 구해보래.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얘는 넘겼을 때 n이 누군지 얘기할 수 있는 상태야? 불가능하죠. 그렇죠? 2를 거듭 제곱하는데 음수가 튀어나오는데 누구야?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죠? 얘는 양수기 때문에 몇 제곱을 하든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이처럼 로그에 진수라고 하죠. 이 진수 자리에 음수를 끼워 넣으면 로그 자체가 성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로그를 쓸 때는 항상 뭐에 조심해라? 밑에도 진수에도 양수만 넣으세요 라는 얘기를 여기 써 있어요. 확인할 수 있겠다. 플러스 알파에서 밑에다가는 1 넣지 맙시다. 왜? 쓸모가 없으니까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납득은 가 하다가 헷갈려하는 순간이 한 번 와. 이런 경우지. 로그 2의 1은 얼마인지 구하세요. x가 누군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x 값이 존재해요? 돼. 넘겨봐. 2의 몇 제곱이 1이에요? 어떤 수든 0제곱을 하면 1이라 그랬지. 곱하기 전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곱하기 1 해서 1이야. 이렇게요. 진수 자리에는 예외적으로 1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다만 들어도 되긴 하지만 진수에 1 들어오면 그 결과는 항상 0밖에 안 나와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10을 깔았어. 이렇게 썼어. 로그 10에 1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넘겨서 10의 n제곱이 1이므로 n은 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진수 자리가 1이면 항상 0밖에 안 뜬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점들이 있어. 아마 학교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요 둘을 가지고 헷갈리게 내겠지. 밑에는 1이 못 들어오지만 말이 안 되니까 진수엔 1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돼서 함정을 파놓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함정 문제까지 막 지금 뭐 연습해 가면서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주의점들이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7쪽은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 문제를 풀 때는 얘는 건너뛸 거야. 그래서 17쪽은 건너뛸 거야. 이거 2차 부등식이거든 어차피. 이제 본격적으로 18쪽부터 그래서 로그를 가지고 사칙연산을 어떻게 할 건데가 적혀 있어요. 로그가 누군지는 알겠어. 모양을 바꾸는 법도 내가 간단하게 바꾸는 거 알려줬으니까 지수꼴로 바꾼다거나 로그를 바꾼다거나 이건 알겠어. 하지만 이 로그라고 하는 친구는 애초에 뭐라고 했죠? 로그의 결과는 뭐다? 지수야. 그치? 지수야, 지수, 로그는. 그러다 보니까 로그는 계산법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나오냐?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으차. 일반적인 사칙연산이랑 다르게 나와요, 로그는.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썼었지? 이걸 썼던 것 같은데? 내가 이 대수 8주차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평상시대로 내가 수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특히 로그 단원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지?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연구를 막 했는데 여기 있는 18쪽, 19쪽, 20쪽에 적혀있는 이 로그 공식들 증명을 여러분들이 사실 건너뛰는 게 베스트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증명 자체를 하게 되면 오늘 내로 안 끝나요.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한 30분 내로 수포작으로 변해요. 이제 수학 못하겠다. 아이씨 대수 이거 인간이 할 게 아니네. 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이걸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하고 하다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 1단원에서 배운 게 요 꼴이라 그랬어. 밑과 지수가 있어. 그리고 그 결과를 진수라고 합시다. 원래 이게 문자로 가야 돼요. 뭐 로그 A에 B는 X고 막 이렇게 여기 써 있어. 18쪽에 증명에는. 근데 나 이렇게 그냥 한글로 썼어. 밑과 지수가 있어. 결과는 진수야. 그리고 내가 아까 한태수 특제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지. 밑을 넘깁니다. 그러면 지수가 누군지에 대해 식이 정리가 돼요. 밑이 넘어가면 로그의 밑으로 바뀝니다. 그치? 내가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로그의 계산 결과는 로그 얼마에 얼마 이렇게 로그 계산하면 그 결과는 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야. 지수다. 요 모양을 잘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쓱
보고 넘어갈 게 누구야? 요런 게 하나 있어. 로그 A의 M, N는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의 합과 같다라고 적혀 있어. 요게 18페이지 구조 2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쓱 보세요. 로그는 계산이 특이해. 밑이 동일한 두 개의 로그를 더해. 그러면 이 둘이 합쳐져요. 진수 자리에 있는 두 수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 곱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합쳐질 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어. 왜 그런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 왼쪽 보셔야 돼요. 안 적혀 있는데? 있다. 왼쪽에 적혀 있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라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2에 2제곱이 있어요. 2에 세제곱이 있어요. 숫자로 하는 게 쉽잖아, 그지? 2의 2제곱은 4고요. 세제곱은 8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걸 가지고 로그로 바꿀 거야. 로그로 바꾸면 로그 2의 4가 2야. 얘로 바꾸면 3이야. 누가? 로그 2의 8이. 3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이 두 로그를 더할 거란 얘기거든? 이 공식은 두 로그를 더합니다. 맞지? 밑이 동일한 두 로그 값을 더합니다. 얘랑 얘랑 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2 더하기 3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수를 더하겠다. 5가 되겠네. 여러분 돌아가 봐.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지수가 5가 돼요? 그래서 두 진수를 가지고 곱한 거 힘이 되는 거야. 그렇지. 밑과 지수 반대쪽에 진수가 있어. 맞죠? 얘가 진수야. 얘가 진수라고. 4랑 8 진수잖아. 그지? 진수를 곱하게 된다고. 그래야 지수끼리는 덧셈이 됩니다. 로그의 덧셈이 왜 진수의 곱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라고. 다 증명하지 마.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넘어가는 선생님도 많아요. 증명 다 안 해주고. 그냥 외워하고 넘어가. 대부분은. 두 번째. 덧셈이 진수의 곱셈으로 연결된다면 뺄셈 같은 경우는 두 로그를 빼. 밑이 동일한 두 개의 로그를 뺐을 때 2는 곱셈이 아니라 진수들의 뭐로 연결되느냐? 나눗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공식이 바로 밑에 써 있습니다. 3번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뭐야? 두 로그를 빼겠다는 얘기는 2랑 3을 빼겠다는 얘기야. 지수끼리 빼겠다는 얘기야. 지수끼리 빼고 싶어. 여기 돌아와봐. 2제곱, 3제곱 빼고 싶어. 그럼 이 둘 가지고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그치? 진수의 나눗셈이 됩니다가 되는 거야.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이 됩니다. 지수 법칙을 뒤집어 놓은 거니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얘네가 이제 베이스야. 제일 기초적인 로그 계산법들. 예시를 한 번만 넣고 가죠. 이거 예시. 로그 3의 로그 3의 뭐 얼마로 가지? 5분의 6이 있다. 얘는 로그 3의 배 아파. 뭐로 가지? 2분의 5로 갈까? 뭐 이렇게 잘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뭐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로그를 더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밑이 똑같은지부터 확인을 하고 로그의 밑이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두 개의 진수를 가지고 뭐 할 수가 있다? 곱셈 형태로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약분하면 3 나옵니다. 맞아요? 로그 3의 3이에요. 그래서 답이. 잠깐만. 로그 3의 3? 이거 얼마임? 1. 맞아? 3을 3으로 만들려면 한 번 제곱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잔뜩 나올 거예요. 뭐 얘도 나눗셈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증명과정 숫자로 하는 거를 할까 말까 잘 고민해 봤는데 한번 해보죠. 해봅시다. 좋아.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공식이 여기 보시면 18쪽에 구조 4번이거든요. 아, 그 구조 박스 그 밑에 있는 건 공식 아니다. 걔는 외울 필요 없다. 구조 박스에 1, 2, 3, 4번 얘네만 저기 계산 공식이니까.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로그 A에 M 한 다음에 진수 자리에 K제곱 되어 있는 이런 경우. 진수가 M의 K제곱. 얘가 진수야. 그럼 얘가 이제 뭐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냐? 이 K라고 하는 진수의 지수 자리는 K를 이 로그에 앞으로 꺼내서 곱셈 형태로 바꿔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공식이에요. 이거 책은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 책에는 M의 K제곱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 A에 M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하기 계속 곱하는 거야. 그지? 몇 번 곱하냐면 K번 곱하는 거야. 진수 자리에 지금 M 값이 총 K번 곱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요 맨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두 로그의 덧셈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진수끼리 지금 M을 겁나 곱해놨어. 맞냐? 그럼 얘네 다 우리가 서로 다른 로그의 덧셈으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렇게 똑같은 거를요. 몇 번 더하면 만들어진다? K번 더하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가 로그 A의 M을 그치 K번 곱한 결과와 같다라는 이렇게 책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할 건 하나가 더 있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랑 연결지어서 외워놔야 될 게 한 페이지만 넘겨봐 보십시오. 어딜 보냐면 21쪽에 있는 구조 1번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얘랑 같이 외워야 되거든요. 거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 구조 1번 보시면 밑에도 제곱이 되어 있을 거 아니냐. 아니지. 문자 맞추자. A의 M, B의 N이지. 오케이. 밑도 제곱이 되어 있고 진수도 제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우리 이거 위에 있는 친구는 방금 우리 공식에서 얘기했어. 앞으로 빼면 돼요. 로그 앞으로 빼면 됨 이었고 밑에 있는 지수는 얘도 앞으로 뺄 수 있어. 로그 앞으로 뺄 수 있는데 다만 분모 자리로 빼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 공식입니다. 구조 1번 공식이거든요. 잘 생각해봐잉. 얘를 이제 증명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과정이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옆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밑변환 공식을 베이스로 막 한다고 막 적혀 있을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밑과 지수 그리고 결과를 진수라고 했을 때 밑을 넘기면 이런 꼴로 바뀜, 로그로 바뀜 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왔지. 그치? 내가 지금부터 밑을 가지고 봐봐 2제곱을 해. 여기 오른쪽에 진수 유지한 상태로요. 값이 바뀌지 않고 밑을 제곱했다 라고 하면 이 원래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절반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야.
그치. 2랑 2분의 1 곱해서 지수만 남으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라는 거지. 밑은 제곱하고 지수는 절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가 않습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넘기면 증명되는 거예요. 얘를 넘깁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결과값이야. 누가? 밑을 제곱했더니 로그의 밑을 제곱했더니 결과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간? 만약에 밑을 세제곱을 했다. 원래 값을 유지시키려면 지수를 3분의 1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원래 식이랑 똑같죠? 그리고 이 상태로 밑의 세제곱을 넘겨버리면 로그의 밑을 세제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체 결과인 지수의 3분의 1이 된다. 즉 로그의 밑을 n제곱하면 그 결과는 n분의 1배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밑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빠질 때 n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할까 말까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공식 외우세요. 그냥 외워서 푸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람인데 그지? 의심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외울 거 아닙니까? 할까봐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냐. 내가 어제랑 오늘이랑 막 고민을 열심히 하다가 이게 낫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저 연구를 해왔어요. 아마 이 학원에서 나만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나만. 딴 쌤들은 이렇게 설명 안 할 거예요. 난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이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한 번에 외워놓으시면 되겠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초보자용 문제를 얘네가 안 만들어 놨는데, 초보자용 문제가 없네. 봐봐요. 바로 그냥 내가 문제 만들어 볼게요. 로그 16에 64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이런 이제 계산에 쓰여요. 로그 16에 64는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x로 잡고 넘긴 다음에 계산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알고 있으면 그냥 뭐 하면 돼? 이 밑은 2의 4제곱이고요. 진수는 2의 6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이 4랑 6을 각각 앞으로 뺄 수가 있고요. 4분의 6으로 나와요.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로그 2의 2는 얼마라고요? 1이니까 없애도 돼. 답은 4분의 6, 즉 2분의 3입니다. 라고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쓰는 애라고. 그렇지. 그래서 뭐 증명 같은 경우는 다 알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100%에 못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계산 공식만 좀 잘 기억해 놓고 실제로 한번 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잖아. 남은 공식들은 빠르게 여기 어떤 n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까먹는 공식 중에 밑변환이라고 있어요. 누구냐면 20쪽에 구조 1번 미체 변환 공식 하나 있죠. 미체 변환 공식. 얘도 이제 증명하는 과정 자체는 21페이지에 막 복잡하게 문자로 적혀 있는데 그냥 관심이 가면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증명 방법 몰라도 큰 상관은 없다. 밑변환 공식이 누구냐? 설명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죠. 시간이 없네. 이런 로그가 하나 있대요. 로그 A에 B가 있다. 밑변환 공식은 여기서 이 로그 A의 B는 각각 A와 B를 진수로 하는 두 개의 로그 값의 분수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때 새롭게 잡은 로그의 밑은 여러분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 상관없다. 예시, 로그 3에 2라는 수가 있다. 얘는 밑이 3이고 진수가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과 2를 각각 진수로 하는 두 개의 로그 값, 분수꼴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밑은 님들 맘대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를 밑으로 쓰잖아? 이렇게 2를 밑으로 쓰잖아? 그러면은 어디겠지? 여기 있다. 20페이지에 2번 공식이 돼. 분자 얼마냐? 로그 2에 2 하면 1이고 얘는 로그 2에 3으로 바뀌었죠. 이게 20페이지에 2번 공식이거든요. 정리하면 이거야. 어떤 로그 값이 있는데 밑과 진수의 위치를 뒤집으면 역수가 돼요 라는 뜻이야. 역수가 돼요. 로그 A에 B라는 애가 있어. 걔는 로그 B의 A 형태로 밑과 진수를 뒤집으면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밑변환 공식의 응용이야.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페이지는 두 공식은. 밑변환 공식. 얘는 굉장히 뜬금없이 이제 여러 문제 튀어나오는데 보통 로그 풀다가 막히면 얘입니다. 얘 까먹어서. 한 10문제 중에 한 8개 정도는 얘네만 알아도 풀려요. 그래서. 얘네가 메인 공식들이고 이건 이제 난이도 올라간 애들 위주. 왜 그 여러분 곱셈 공식 중에 종종 막 그 평상시엔 보기 힘든데 얘 가끔 나오죠. 길다란 공식, 그지? 잘 안 보이잖아,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포지션이야, 이 밑변환도. 일반적인 로그에 계산을 할 때, 특히 뭐 미적분까지 가거나 수능을 풀거나 이럴 때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밑변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보통 밑변환 들어가면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더라. 다만, 밑변환 공식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내가 인정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로그의 곱셈 문제 나왔을 때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23쪽에 제가 로그 공식들 기억해 놓으라고 한 페이지 있잖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로그의 곱셈 공식은 없습니다. 없어. 백날 찾아봐도 로그의 곱셈 공식은 없어. 로그에 덧셈은 있어. 더하세요. 로그를 빼세요. 두 로그를 빼세요. 이런 건 존재하지. 근데 두 로그를 곱하세요는 공식이 없어. 왜? 계산이 안 돼. 로그는 곱셈을 했을 때 계산이 불가능해. 다만 모양을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 얘는 그때만 보통 주로 쓰여. 봐봐. 응용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로그 2에 3이 있습니다. 곱하기 로그 3에 4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로그끼리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책에 안 적혀 있습니다.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선생님이 로그는 곱셈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 얼추 맞는 말이야. 로그의 곱셈은 정리를 잘 못해. 하지만 얘는 가능해. 왜냐? 이렇게 로그 2의 3을 밑을 여러분 맘대로 잡아서 뭐 C라고 잡죠 그냥. 귀찮은데 밑을 아무거나 잡고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냥. 얘도요. 밑을 아무거나 잡자. 얘도 뭐 C로 잡지 뭐. 이런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약분이 되네요를 알 수 있어. 밑변환을 해보니까 약분이 되네. 남는 건 로그 C의 2 하나와 로그 C의 4가 남아요. 이렇게. 그리고 밑변환 공식을 다시 풀어주면 얘는 바로 떠오르나요? 로그 2의 4와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로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 처음에 힘들어. 공식 외우러 갔을 때. 밑변환 공식을 이렇게 분수꼴로 바꿨다가 나온 결과를 다시 합쳐주는, 되돌리는 이런 계산이 응용 문제에 있더라. 라는 거죠. 기본 문제 아니에요. 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중급 이상이에요. 원래. 그 책이 없는 거야, 얘는. 어쨌건 밑변환 공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얘기하면 끝나.
얘도 이제 증명 과정 시간이 없어. 빨리 끝장을 내버리자고. 누구냐? 주요 로그 공식 중에서 2번만 알면 됩니다. 2번. A 지수자의 로그 뭐라고 써있어? C의 B인가요? 안 보여. 아, 그렇지. A의 지수 자리에 로그 C의 B가 들어가 있어. 즉, 로그 C의 B 자체가 하나의 지수 형태로 A의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같은 값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하려면 넘겨서 치환하고, 이제 치환해서 넘기고 막 대입하고 이런 거 좀 고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거 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 정도 기억을 그냥 해놓고 있으면 됩니다. 예시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3의 로그 3의 6제곱이 있습니다. 로그 3의 6제곱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 보통 많이 나오겠네. 그래서 요 둘의 위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요. 그럼 지수가 얼마가 된다랑 똑같아? 1이 된다랑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 바꿔서 풀 때 해당 공식 21페이지 2번 공식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 친구들이 있어요. 이 두 과정에 대해서 21쪽에 싹 다 증명이 있나? 있네. 있어. 자, 별의별 공식 증명을 다 하니까 한번 재미로만 보세요. 21쪽에 있는 증명도. 이렇게 5개 외워야 돼. 덧셈, 뺄셈, 그리고 지수 앞으로 뺄 수 있는 경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경우. 그리고 밑변환 공식 하나와 밑변환의 응용 공식 하나인데 얘네들은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외울 때 고생은 안 할 거예요. 이 둘. 총 5개. 하나, 둘, 셋, 넷, 5. 요거 5개는 외우고 있어라. 이걸요? 찍어도 되긴 하는데 책에 이미 다 있는데 글씨 예쁘게 쓸걸. 글씨가 좀 창피하긴 한데 뭐 맘대로 하세요. 찍을 거면 찍고. 글씨를 예쁘게 썼어야 되는데 후회되네. 했어? 요게 오늘 내가 열심히 연구해온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저렇게 해야겠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22쪽에 응용이다 하는 거 하나 제외하고 지금 로그 공식까지 다 설명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식을 좀 몇 개 써보면서 연습만 잠깐 해보고 수업 마무리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딜 보냐면 16쪽부터네. 16쪽, 18쪽, 그리고 19쪽까지만 하면 시간 없겠다. 이렇게 3개만 먼저 해보자. 16쪽에 1-2번 1-2번 18쪽도 3-1번 19쪽도 4-2번의 첫 번째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해보자. 한 7분 정도 풀고 해설하고 마무리 합시다. 수포자가 나올 법하죠? 그렇죠? 갑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막 하고 있죠. 로그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계산 공수 특이하고 하니까. 일단 영상 끊고